미쓰고 학습지를 보면은 제시하는 연습 문제 중에 무엇들도 포함되어 있느냐? 대학별 입시 문제 있죠. 그것들도 지금 종종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미쓰고가 고3 수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별 심층 문제에 대해서 좀 밝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기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소개할 거. 왜냐면 얘는 서울대 입시 문제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재 43페이지. 교재 43페이지. 43페이지에 연습 문제 39. 연습 문제 39. 찾았어요? 이 문제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한 종류 물질에서 생성물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옛날 소스 문제들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여기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연습 문제 40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서울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자, 그럼 보자. 오! 여기 잘 보시면은 반응물이 다 뭐예요? 반응물이 똑같이 A죠. 그런데 이때는 생성물이 어이구, 생성물이 무려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한 물질로부터 여러 생성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경우 정반응 속도 상수, 역반응 속도 상수가 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 이럴 때 내가 또 항상 얘기했던 거 자연과학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연과학에서는 숫자보다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단위. 오! 단위? 그럼 현재 단위가 뭐예요? 초의 역수죠. 단위가 초의 역수죠. 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단위가 초의 역수라는 건? 항상 얘기했죠? 자연과학에서는 숫자보다 단위. 근데 그 속도 상수가 초의 역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지. 1차 반응이다. 물론 문제에서 뭐냐면 얘기를 해줘요. 정반응이건 역반응이건 다 1차 반응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저 단위로부터도 현재 주어져 있는 반응이 1차 반응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반응의 정반응 속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바로 K1의 반응 물농도 A의 M승. 속도 법칙을 적용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건 항상 단위가 뭐예요? 반응 속도는 항상 단위가 뭐예요? 반응 속도는 항상 단위가 몰 퍼 세크라고요. 정해진 시간 동안 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반응 속도의 단위란 말이야. 자, 그런데 농도의 단위는 뭐야? 농도의 단위는 몰 농도잖아. 몰 농도.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의 단위가 뭐야? 초의 역수잖아. 그러면 어쨌건 전체 단위는 몰 퍼 세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몰 농도고 이게 초의 역수면 이게 반응 차수, 이게 분명히 몇 차가 돼야 돼. 얘가 1차가 되어야지만이 1이 돼야지만이 몰 퍼 세크의 단위가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단위들만 봐도 뭐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 1차 반응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 요 A하고 B, C, D 얘들 사이에 온전히 다 평형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 최종 상태에서 B, C, D의 저 평형이니까 EQ, EQ, E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럴 때 최종 상태에서 생성물 B, C, D의 농도비가 어떻게 되겠냐?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논리 구조는 이제 뭘 활용하면 되겠어요? 바로 평형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반응은 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K1A 하고 K 인버스 B. 요게 어떻게 되는 게 평형이다? 어떻게 되는 게 같아지는 게 평형이다. 그리고 같아질 때 A하고 B의 농도는 바로 평형 상태 농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B와 A의 평형 상태. 요 농도 B는 어떻게 K1 over K 인버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형 조건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절이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와 C와 D의 농도비 그것도 평형 상태의 농도비.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 자, 양변을 모두 다 똑같은 걸로 곱하거나 나눠도 비례식은 성립하죠. 그렇죠? 그럼 이때 조건이 평형상수 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AB 관계에서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K1 나누기 K 인버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1, 2, 3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는 숫자들 쭈루룩 넣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올 것이냐? 100대 10대 1. 알겠죠? 이렇게 계산된다. 이런 말이죠. 좋았어. 그래서 사실은 저런 문제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딱 감만 잡으면 그 뭐냐면 어렵지 않게 숫자가 딱딱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입시 문제라서 당연히 계산은 딱딱 떨어지는 예쁜 그 숫자들로 나와 있을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게 평형 상태고. 자, 근데 이제 새끼 문제 2. 2에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K inverse, K inverse, K inverse. 바로 역반응 속도 상수들이죠. 저 역반응 속도 상수들이 만약 짜잔 요렇게 된다면 자, 이 말은 이 주어진 과정에서 역반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역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때 생성물 BCD 얘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시겠죠? 이것을 풀어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초기 조건은 저 반응물 A뿐밖에 없었습니다.
B, C, D 아무것도 없죠. 됐죠? 자, 그럼 사실 얘는 원론적으로 풀자면 질량 보존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질량 보존을 적용할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가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1분 남았을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양변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뭘 활용한다? 미분 방정식. 아시겠죠? 미분 방정식을 쭉 적용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K1A 얘는 K2A 얘는 K3A 해가지고 막 미분 방식 풀었던 거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렇게 하면 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게 막 미분 방식도 풀고 막 뭐 지수함수 나오고 뭐 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바로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그래서 미분 방식 막 풀어.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정반응만 일어난다라고 하면 주어져 있는 A에서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을 누가 결정하겠어? 속도상수가 결정하겠지. 그러면 바로 이 경우는 생성물 B와 C와 D의 B가 가빈스! 우리 가빈스. 서울 안 갔어요? 갔다 왔어요. 에? 진짜로요? 언제? 어제? 진짜로? 어제 왔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부겸이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부겸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가빈스 43페이지. 가빈스 서울 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책이 바뀌었어요. 이거. 책이 바뀌었어. 좋아. 그래서 이 경우 직관적으로 B하고 C하고 D가 어떻게 된다? 그때의 속도 상수 K1, K2, K3 요거임을 알 수도 있죠. 물론 여기서 미분 방정식 풀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런 예시들 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종 생성물이 동일 반응물에 대해서 여러 생성물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직관적으로 최종 농도는 속도 상수에 비례한다. 평형이 아니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K1, 2, 3를 넣고 계산해주면 대략값이 이때는 1대 10대 100.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런 그 학교에서 나왔던 입시 문제가 요렇게 그 변형되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알아두세요. 오케이, 됐다. 좋아.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요. 쭉 넘겨서 50페이지. 찾았나요?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연습 문제 43. 찾았어요? 예. 어디서 많이 본 문제죠? 예. 어디 있던 거예요? 미스고 프린트에 나오는 문제죠?
50페이지 43. 찾았어요? 미스고 프린트에, 이번 프린트에 나와 있죠, 이거. 요거 해볼 거거든? 내 칠판에 쓰고 정리하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 요거. 부겸스 어디 간 거야? 우리 부겸스.